매월 25일 여러분의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던 기초연금이 갑자기 0원이 된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김영순 할머니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매월 34만 원의 기초연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25일 평소와 같이 ATM기에서 통장 정리를 하던 김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매달 기다리던 기초연금이 한 푼도 입금되지 않은 것입니다. 당장 오늘 약값을 찾으러 나온 길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4월 25일은 기초연금 지급일이자 매년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갑작스러운 기초연금 중단을 예방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 이 정보가 도움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은 영상 좌측 아래에, 좋아요 버튼은 엄지 모양의 아이콘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귀중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갑자기 마주할 수 있는 기초연금 중단 문제와 그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과 이자 소득 반영입니다. 2024년에 발표된 공시가격이 2025년 4월부터 기초연금 계산에 적용되며 작년에 발생한 이자 소득도 이번 달부터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해 예년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용돈이 아닙니다. 월세, 약값, 병원비를 제외하면 손에 쥐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34만 원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과도 같은 돈입니다. 김영순 할머니처럼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충격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금부터 함께 기초연금 중단의 원인과 현명한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단독 가구 기준 월 34만 2,510원, 부부 가구 기준 월 54만 8천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주민센터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많은 어르신들이 갑작스러운 기초연금 중단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기초연금이 끊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주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이 2025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상승률은 낮지만 아파트는 1.52%, 단독주택은 0.57%, 토지는 1.1% 상승한 공시가격이 반영됩니다. 비록 작은 상승률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기초연금 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공시가격이 5천만 원 오르면 소득인정액은 월 16만 6천 원이 증가하고 1억 원 오르면 월 33만 3천 원이 증가합니다. 둘째, 2024년에 발생한 이자 소득이 2025년 4월부터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이는 특히 고금리 시대에 예금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박정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5천만 원을 4.5% 금리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1년에 225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고
월 평균 약 18만 8천 원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이자 소득 공제 4만 원을 적용받아 실제 소득 인정액에는 월 14만 8천 원이 반영되지만 이 금액만으로도 다른 소득이나 재산과 합쳐지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자기 연금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손자 용돈도 못 주고 병원도 못 가고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박 할아버지는 매달 손자에게 주던 용돈과 정기적인 병원 방문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기초연금 중단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과 가족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상황이 왜 바뀌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디지털 정보에 취약한 고령층은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정보 빈곤의 현실입니다. 정보의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노인 빈곤이라는 더 큰 사회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예상치 못하게 겪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역 이동에 따른 기초연금 변화입니다. 아들 가족과 가까이 살려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했는데 기초연금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사를 안 했을 거예요. 이영수 할아버지와 박순자 할머니 부부는 손주들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서울에서 충청도 소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첫 기초연금 지급일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재산 상태인데도 기초연금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바로 지역별 기본 공제액 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초연금 계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2025년 현재 지역별 기본 공제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영수 할아버지 부부가 서울에서 살 때는 공시가격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부동산 가액 3억 5천만 원에서 대도시 기본 공제 1억 3,500만 원을 뺀 2억 1,500만 원에 소득 환산율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71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도 소도시로 이사한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은 가치의 집에 중소도시 기본 공제 8,500만 원가 적용되어 공제 후 2억 6,500만 원이 재산으로 인정되고 소득 환산율 4%와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88만 3천 원의 소득 인정액이 산출됩니다. 단순히 지역 이동만으로 소득 인정액이 16만 7천 원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더 부자가 된 것도 아닌데 왜 연금이 줄어드는 거지? 손주들 보려고 온 건데. 이 부부는 손주들과 함께하는 기쁨과 경제적 어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소득 인정액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삭감되면서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함께 외식하는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세대 간 유대감을 형성할 소중한 기회마저 경제적 이유로 제한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가족과 가까이 살고 싶은 어르신들의 자연스러운 바람이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좌절될 때 노인 고립과 우울증 증가, 가족 관계 악화 등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자녀 세대와 노부모 세대 간의 갈등도 심화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가까이 안 오시나요? 라는 자녀 세대의 서운함과 가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라는 부모 세대의 고충이 충돌하는 현상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부끄러운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교육과 국가 발전을 위해 자신의 노후 준비를 미뤄온 세대들이 이제 와서 기본적인 생활마저 위협받는 현실은 더욱 가슴 아픕니다. 손자들을 보려고 왔는데 이제는 부담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돈이 없으니 같이 밥 한 끼 사주기도 어렵고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영수 할아버지 부부의 사연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결과이며 세대 간 이해와 연대가 부족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닌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예상치 못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겪을 수 있는 또 다른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노후를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기초연금을 잃게 되는 경우입니다. 평생 살던 집을 팔아서 작은 전세로 이사했는데 오히려 연금이 끊겼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미숙 할머니는 서울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집을 팔고 중소도시 3억 원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남은 2억 원은 생활자금으로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자기 기초연금이 끊겼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파트에 살 때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부동산 가액 3억 원에서 대도시 기본 공제 1억 3,500만 원을 뺀 1억 6,500만 원의 소득 환산율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5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세로 이사하고 예금을 한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세 보증금 3억 원 중 중소도시 기본 공제 8,500만 원을 받으면 2억 1,500만 원이 남고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적용하면 연간 860만 원, 월 약 71만 7천 원이 됩니다. 여기에 2억 원 예금에서 2천만 원 공제 후 남은 1억 8천만 원의 소득 환산액, 월 60만 원까지 더하면 총 131만 7천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소득 인정액이 55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나는 그저 노후에 아프면 병원비라도 쓰려고 집을 판 건데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죠? 정 할머니는 최근 무릎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판 것인데 오히려 기초연금마저 끊겨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함정은 어르신들의 합리적 선택을 막고 오히려 빈곤의 늪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자녀에게 의존하기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가족 관계의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당연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노후는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스스로 해결하려 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청해야 할 것 같아요. 참 부끄럽고 서글픈 일입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제도의 미비점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노인의 자존감, 가족 관계, 세대 간 갈등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현 세대 노인들은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미비한 시절 자녀 교육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적절한 정보와 준비를 통해 기초연금 중단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십니다. 알고 보니 이렇게 대처하면 기초연금을 지킬 수 있었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첫째,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사전에 소득 인정액 변화를 계산해 보세요. 특히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이사할 경우 기본 공제액 차이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큰 충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주거 형태를 신중히 선택하세요.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이사할 경우 주택을 매입하기보다는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것이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는 월 납입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보증금만 일반 재산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금융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세요. 이사로 인해 부동산을 처분하고 큰 금액의 현금이 생겼다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모든 재산을 한 번에 정리하기보다는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월 118만 원 이내로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근로소득 기본공제 제도가 있어서 이 범위 내의 소득은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김영호 할아버지의 성공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이사할 계획이 있었지만 사전에 기초연금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소득 인정액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주택 구매 대신 적절한 월세를 선택하여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면 이사도 다르게 계획했을 텐데.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대비할 수 있어 다행이에요.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자녀 세대의 경제적 부담 증가, 노인 세대의 빈곤, 심화 등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노년의 행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입니다. 기초연금을 포함한 노후 소득 보장 제도에 관심을 갖고 세대를 아우르는 대화와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눈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는 3가지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과 이자 소득 반영, 그리고 지역 이동에 따른 기본 공제액 차이가 어떻게 여러분의 소중한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4가지 핵심 대처법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사 전 소득 인정액 변화 계산하기, 주거 형태 신중히 선택하기, 금융 자산 현명하게 관리하기, 그리고 근로소득을 월 118만 원 이내로 조정하는 방법까지 모두 기초연금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들입니다.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4월 25일의 중요성입니다. 2025년 4월 25일은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첫
기초연금 지급일입니다. 반드시 이날 통장을 확인하시고 변화가 있다면 즉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빠른 대응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 대가이자 노년의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기초연금이 끊기면 월세, 약값, 병원비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자존감 하락과 가족,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는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세대 간 이해와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초연금 상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르신들은 제도 변화에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귀중한 정보를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빛 노후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5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방법과 최적의 노후, 소득 설계 방안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노후는 우연이 아닌 필연입니다. 오늘 알게 된 정보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고 더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